부동산의 가치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미래 가치고요. 두 번째는 거주의 가치가 될 것 같아요. 거주 가치는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 거주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 가치는 미래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가치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재개발 시장을 살펴봤을 때 미래 가치는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지만 거주 가치는 상당히 노후화된 지역들이 계속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주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재개발 투자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들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굉장히 서둘러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처럼 투자 금액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동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저렴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시장을 서울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요. 오세훈 시장의 재임 이후 재개발에 관련된 재개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짧은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올랐는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죠.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선정지로 된 지역들이 투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그런 사례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들, 특히 서울의 중심지, 마포, 용산, 그리고 광진이나 성동구 같은 서울 중심지의 재개발 투자 금액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의 거래 패턴뿐만 아니라 재개발 투자 시장에 거래되는 유형들을 보더라도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이런 광진, 마용성 광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한강변에 얼마만큼 접근이 되어 있는, 얼마만큼 한강변에 붙어 있는지가 또 중심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자양사동이 그에 대한 가장 최선의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성동 오지구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수 전략지구의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전략지역에 후광을 입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수 전략지구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에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재정비함으로써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상당히 각광받고 가격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도요, 한 50층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 그리고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동의율이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자양사동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자양사동의 가치를 말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한강변에 붙어있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저축 주거지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교 대상이 바로 성수 전략지구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성수동은 서울숲을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죠.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아크로 포레스트, 트리마제 같은 초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로 변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신축이 아니고 정말 오래된 중형 아파트, 정말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들도 20억 이상 호가라는 지역들이고요. 특히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같은 경우에 이 분양권이 29억에 나와 있는 만큼 서울숲 주변의 가치, 아파트 주거 가치가 그만큼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성수 전략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된 빌라들이 20억 이상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지구가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는 한 40에서 50억 이상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서울숲에서 성수 전략지구, 그리고 자양동으로 이어지는 이 한강 주변에 있는 그 라인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거 벨트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바로 맞은편에는 청담동이잖아요. 청담동에는 PH129나 에테르노 청담뿐만 아니라 한참 공사 중에 있는 청담 르에아 같은 아파트들도 30평대 기준으로 한 40억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주거 단지로 변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신이 드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양사동은 주변에 이런 아파트 시세들을 봤을 때 향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성수동뿐만 아니라 강 건너에 있는 청담동의 시세들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자양사동, 특히나 그 자양사동 중에서도 자양사동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이 일대가 가장 핵심 입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성수 전략지구 한 20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오래된 빌라나 주택들이 20억, 30억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동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여기가 향후에 이 금액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동산을 투자한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입지, 언젠간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런 지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런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그 금액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양사동 지금 물론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갔지만 향후 재개발이 진행된 이유를 본다 하면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양사동 빌라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그만큼 입지도 좋지만 재개발도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양사동은 24년 1월에 신통기획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정비구역 입안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정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도 한 60%, 68%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정비구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물론 10억, 11억 하지만 향후에는 지금 현재 성수 전략지구의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자양사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성수 전략지구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물건들이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이 한 10건 정도, 10건 내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재개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연히 재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급하지 않으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 시장, 재개발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희소해지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수 전략지구에 투자를 하고 싶어. 돈도 있어. 그런데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재개발 투자는 정말 초기 단계에 물건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내가 정말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10억에 전세 3억 정도 하면 실투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자양사동은 7억 이상 있어야 되는 지역들을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도 틈새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틈새가 뭐냐면 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물건인 거죠.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현금청산이 무조건 다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은 물론 손실을 볼 수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현금청산이 손실이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양사동은 현재 청산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소유자가 한 13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비율에서 한 7%? 6%, 7% 정도가 현금청산 대상자입니다. 현금청산자가 왜 기회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의 물건은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한 3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청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할 건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현금청산 대상자를 구제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났죠. 왜냐하면 22년, 23년도에 선정된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선정되더라도 22년 1월 28일이라는 권리산정 기준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22년 1월부터 23년 말까지 그 사이에 신축이 진행됐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청산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적게는 50, 많게는 100명 정도 되는 현금 청산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겠다라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청산할지 아니면 구제해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서 서울시로 올리라는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강북구에서는요, 이미 청산 대상자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역이 구제해 주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다른 구역들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구제해 주는 그런 대열로 구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될 텐데요. 그래서 자양사동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주민 대표단을 조성해서 그분들에게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입국 업금에 대한 영향들을 판단해서 브리핑할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광진구청의 의견을 취합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서울시로 한 다음 달 말이나 1월 초 정도에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청산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겠죠. 광진구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100명 정도를 청산하는 것과 그리고 이분들에게 입주권을 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 더 사업성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건데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만약에 현금 청산돼서 내가 이주를 시점하는 시점에서 돈 받고 나가라고 할 때 한 번에 돈을 받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이의 신청을 할 거고요. 이의 신청해서 감정평가라든 이런 번복의 그런 절차들을 밟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라는 시간이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 이 현금 청산자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당연히 이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 기간은 비용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전략지구 같은 경우에 전체 평가 금액이 자산가치 총 평가 금액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한 50% 정도만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한 8천에서 9천억 정도 이주비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이주비 대출의 금리, PF 금리이기 때문에 6%에서 8% 정도 되는 금리만 따진다 하더라도 1년에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금액만 하더라도 500에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금 청산자들에게 입주권을 줬을 때 조합에서 손실은 일반 분양할 거를 이제 조합은 분양하는 그 차액만큼이 조합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평대 아파트를 20억에 분양을 한다. 분양가는 그거에 한 15% 정도, 그거에 한 15% 정도 낮은 한 18억 정도, 18억 5천 정도 될 텐데요. 그 차액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죠. 한 명당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그 이 감소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게 한 100명 정도 되면 한 150에서 200억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주한 시점에서 이의 신청하고 감정평가를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때 적게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1년에 500억 정도 했을 때 적어도 최소 500에서 1000억 정도 되는 이자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요.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에서 1000억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 소유주들이 1350명이기 때문에 1인당 거의 7000에서 8000 이상 되는 추가 비용을 이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사전에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 청산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절차,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 대상인 물건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해서 투자를 갖고 계시고 나중에 현금 청산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주변의 시세 어깨 맞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보다 3억 정도 저렴하게 산다 했을 때 현금 청산 굴레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그 3억이라는 차익을 추가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해서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내가 정말 이 현금 청산 대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현금 청산 대상자들을 끌어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투기꾼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청산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비용, 수익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산자들이 이런
청산 금액에 대해 번복하고 이의 신청해서 걸리는 시간들을 봤을 때 조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500억 이상, 뭐 많게는 1000억 그 이상 되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 뉴타운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하고 명도 소송했는데도 이제 철거 진행하는데 신도들이 나와서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길어진 시간만 해도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 사이에 발생된 이자는 오롯이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고 하는 것도 이 비용,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PF 대출 같은 경우에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이율이 6%에서 8% 이상 되거든요. 그 후순위에는 뭐 10%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우선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이 뭐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 8천에서 9천억 정도 그 이상 대출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조 뭐 9천억이든 1조든지 했을 때 뭐 1년만 하더라도 적어도 500에서 600억 정도 되는 이자 비용이 그냥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의미 없이 나가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금 청산자들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자산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감정평가 1차적으로 조합원들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목적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시세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성이 있는 금액들을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감정평가는 입주권을 받아가는 조합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입주권,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시세를 요청을 할 거고, 그 시세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특히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이런 현금 청산자들에게 소송을 권유하는 그런 그 법무법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이주하는 시점에 바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송하고 이의 신청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은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어안지 않고 이 재개발이 진행되면 시간의 지연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오롯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아니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현금 청산자들을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뭐 12월 말 뭐 늦으면 뭐 1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 윤곽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구에서는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입주권을 현금 청산자들 한 5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의견을 합치를 받고 이미 서울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확실한 성공 비법은요,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으로 사서 시간을 묵혀서 비싸게 됐을 때 파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성수, 한남동의 이런 재개발 추진 구역들, 아파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감과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만큼 상승이 됐는지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좋은 가격에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받아갈 수 있는 게 이 재개발 투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금 청산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쟤는 왜 이상한 물건, 현금 청산되는 물건을 투자하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의 현금 청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현금 청산 대상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내가 주변 현재 시세보다 3, 4억 정도 저렴하게 산다면 평가를 받았을 때는 나는 그 정도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재개발이 진행되는 절차, 지금 현재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인가 난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3단계 정도 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동산 자산 가치들이 내가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현금 청산 물건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재개발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게 리스크죠. 그렇지만 자양사동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에 저렴한 물건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틈새 시장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 상담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해당 내용 진행되는 사항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